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때에 따라서 자료를 이제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는 게 되게 편리할 때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라는 거로 이제 저장할 때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딕셔너리가 이제 뭐냐, 선언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런 스트링 있죠. 스트링은 키워드로 내가 규빈이라고 검색했으면 나왔으면 싶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주고, 규빈은 이제 49라는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도록 하고, 한이는 이제 뭐 80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내가 규빈이라고 치게 되면은 49가 나왔으면 좋겠고, 한이라고 치게 되면 이제 80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러한 정보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데, 규빈 땡땡 49, 한이 땡땡 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규빈이라고 치면은 49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치면은 80이 나오는 이제 이러한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빅트 규빈은 49, 그다음에 한이는 80. 이렇게 이제 해도 위에서 선언한 거랑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선언하거나 이렇게 선언하는데, 저는 이제 이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굳이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잘 쓰는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중첩된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규빈이라는 거랑 49라는 정보를 이제 모아가지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리스트에는 이제 한이하고 80을 이제 페어로 만들어갖고 리스트로 또 만들고, 요거 두 개를 이제 중첩시켜가지고 이러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형태 변환시킵니다. 딕셔너리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랑 이제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중첩된 투플도 가능하겠죠. 예,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얘하고 똑같은 건데, 투플은 이제 양옆에 가로로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투플의 첫 번째 원소는 다시 이제 투플이 되는데, 규빈이랑 49를 이제 페어로 만들고, 한이하고 80을 또 페어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tpl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저장을 하고 얘를 이제 형태 변환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방법 3이랑 4는 그렇게 잘 쓰는 방법은 아닌데, 제가 이걸 굳이 여기다 이제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스트랑 딕셔너리랑 구조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딕셔너리는 뭔가 이제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굳이 리스트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정보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첫 번째 원소에다가 이렇게 보통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들만 넣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검색어하고 그 검색어를 치면은 나오게 되는 밸류, 그러니까 키하고 밸류를 같이 이제 페어로 계속 넣는다. 이 느낌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보통 선언을 할 때는 이 방식으로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원소로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정보를 뽑아내는 거, 요런 이제 딕셔너리가 있다라고 칩시다. 내가 규빈이 이제 49점 받았고, 한이는 뭔가 이제 80점을 받았는데, 규빈의 점수를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고 첫 번째 원소로 뽑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요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그러니까 리스트처럼 우리가 정보를 뽑고 싶은 건데,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0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라는 개념이 아니고, 규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애의 밸류를 뽑아줘라고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어를 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빈이라는 이제 검색어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9라는 애가 이제 나오고, 아니면은 이게 뭐 단어 이름을 치고 여기는 뭐 단어 뜻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좋고요. 하여튼 머리 이제 내가 키가 되는 거, 내가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쌍으로 매핑이 되어 있던 다른 애가 이제 튀어나오는 요 느낌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그러니까 딕셔너리가 아니고 만약에 리스트
깜짝이야. 녹화되고 있구나. 딕셔너리가 아니고 리스트로 내가 정보를 저장했으면은 요런 게 이제 되게 귀찮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리스트는 나는 그냥 리스트를 쓰기 너무 편해 가지고 이거를 쓸래. 그래 갖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규빈의 점수를 뽑고 싶다 그러면은 뭐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0이라고 치면 첫 번째 원소가 나오죠. 규빈 49가 나오고 1이라고 치면은 이제 한이 80이 나올 텐데 규빈의 점수를 뽑고 싶으면 0이라고 친 다음에 점수는 이제 여기 두 번째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치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되겠죠. 되게 쉽죠. 쉽기는 한데 이 코드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정보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개 있을 때는 일단 찾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가독성이 없어. 이게 뭐라는 거지? 이거는 딱 보면은 이거 뭐 규빈에 해당되는 어떠한 정보를 뽑으라는 뜻이겠구나라고 이제 코드가 이해가 되는데 얘는 뭐 뭘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인덱스로만 이렇게 딱 접근을 하면은 코드가 읽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예제를 두 개 만들었지만 만약에 정보가 이제 되게 많을 때 규빈이 어디 있어 하면은 0번부터 10번까지 쭉 봐갖고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11번부터 20번까지 봐갖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좀 더 얘를 이제 확장성 있는 코드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 써놨네.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0이랑 여기다가 1을 전달하게 되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게 규빈의 점수를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확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정보의 수가 한 뭐 1000개 있으면은 내가 거기서 규빈을 일일이 찾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코드를 좀 만들면 좋겠죠. 리스트로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잘하는 거 있죠? 컴프레hen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니지. 보통은 이렇게 해요. 이것도 이제 for i in range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는 리스트의 원소수만큼 포문을 돌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랭 이렇게 보통 포문을 많이 해.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리스트 i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i가 0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원소 숫자만큼 돌아가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처음에는 i 0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i 1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i 0이 요거니까 이거에다가 다시 0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름만 나오게 되겠지, 그쵸? 이게 그런 이름이구나. 그렇다면 이 이름이 그래 if문을 포함한 컴프레hen션 우리가 방금 배웠으니까 if 얘가 규빈인지 체크를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규빈인지 체크하고 만약에 규빈이 맞다면은 이 리스트에서 헷갈린다. 잠깐 i가 리스트 자체가 나왔었고 0이 이름이었으니까 1이 점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49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진짜 최악이고 이게 진짜 최악으로 코드 짜는 거고 그나마 이게 요거보다 덜 최악인 게 투프를 잘 쓰는 사람. 투프를 잘 쓰는 사람 이렇게 하겠지. 여기에서 포문을 이제 쪼갤 때 L-in 리스트 이렇게 하고 리스트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제 이런 식으로 꺼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에 지금 L이 요렇게 해도 됐다가 잘 안 보이나요? 요렇게 해도 됐다가 L이 요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처음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렇게 뭔가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네임으로 받고 하나는 이제 스코어로 받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건 생략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네임이라고 치게 되면 뭐예요? 이름만 나오게 되겠지. 그쵸? 코드 뭐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if 네임이 규빈인지 체크를 하고 규빈이 맞다면은 네임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와야 돼? 스코어를 갖고 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 49가 나오죠.
얘보다는 나아요. 얘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그래도 읽기가. 얘는 최소한 리스트에는 네임 컴마 스코어라는 이제 중첩 구조를 갖고 있고 각 원소에서 네임이라고 해당되는 애가 이제 규빈이라고는 그 규빈에 해당되는 스코어를 갖고 오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일단 해석은 돼. 되게 이제 복잡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규빈에 해당되는 이제 점수를 내가 뽑아내고 싶다.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딕셔너리 타입으로 하면은 그냥 이 되게 이렇게 규빈이라고 치기만 하면 돼요. 딕셔너리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코드인데 얘는 일단 단순하죠. 그 다음에 가독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 코드를 보고 이 코드를 짠 사람이 뭐를 의도하는지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 아 뭔가 이제 규빈에 해당되는 어떠한 값을 뽑겠다는 의미구나. 그게 뭐 점수인지 나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규빈이라는 키워드에 뭐가 이제 숫자든 뭐든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뽑으라는 뜻이구나 라는 게 되죠. 두 번째 코드는 이제 요거죠. 요거는 단순하긴 해요. 되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코드이긴 한데 가독성이 있지 않죠.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잖아. 그렇죠? 얘는 딕셔너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뭘 하라는 건지 대충 알겠는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코드인데 이거는 진짜 최악이지. 이거는 일단 단순하지도 않아. 단순하지도 않고 뭘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i의 1이 뭔지, 그 다음에 뭐 i의 0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도 좀 지저분한 것 같고 뭐 요 정도는 뭐 그래도 많이 쓰니까 요거야 쓸 수 있다고 쳐도 지저분한 것 같고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얘는 코드가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컴프레hen션이 들어가니까 다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읽을 수는 있어. 그냥 리스트에는 뭔가 이제 중첩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원소는 네임이고 스코어겠지. 그렇죠? 그 스코어 네임이랑 스코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임이 규빈인 경우에 스코어를 뽑아오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코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절대 짜면 안 되는 코드고 요렇게 짜거나 요렇게 짜는 것도 괜찮아요. 요렇게 짜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뜻에 좀 더 잘 맞는 거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짜는 게 좀 더 잘 맞겠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 근데 얘는 그냥 떤 효율에 따라 갖고 내가 무슨 패키지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남들이 읽어보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간단하게 좀 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짤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어떠한 장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짜는 거는 지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소를 이제 추가하고 삭제하고 좀 딕셔너리의 또 다른 강점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니까 새로운 원소를 추가한다는 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정보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원래 있던 정보를 삭제한다든가 이러한 작업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규빈의 점수가 49고 한의의 점수가 80이고 이러한 내가 정보들을 모아놓은 애를 딕셔너리 타입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일단 원소에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규빈의 점수를 출력하는 방법은 되게 쉬웠죠. CCT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규빈이라는 검색어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49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규빈이랑 한이밖에 없어. 근데 또 다른 학생이 왔어요. 또 다른 학생이 와가지고 그 학생의 점수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흰이라는 학생이 왔는데 흰이라는 학생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 키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키는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값이 있었다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그 숫자가 이렇게 딱 나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99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게 딕셔너리 타입이 이렇게 흰이라는 키워드가 추가가 되고 99가 입력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한이의 점수가 80이었잖아. 내가 이거를 그냥 10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얘도 100점으로 변경이 돼요. 이러한 작업들이 되게 쉽게 일어납니다. 이건 당연히 쉽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쉽다라는 거는 제가 리스트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를 리스트 형태로 내가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규빈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야 되겠지. 폼을 돌려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 흰에 대한 건 이제 새로운 애를 만들고 이런 것만 해도
한의에 대응하는 점수를 막 포문 돌렸고 찾아왔고 한의가 이제 몇 번째에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걸 찾은 다음에 거기에 점수는 내가 몇 번째에 저장했는지 그런 거를 찾아갖고 이제 바꿔야 되니까 되게 귀찮습니다. 삭제도 그렇죠. 삭제도 이제 몇 번째에 있는지 찾고 거기에 대응하는 원소를 이제 삭제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귀찮은데 여기서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대를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요러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규빈에 대한 거를 이제 삭제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삭제하는 상태로 되게 그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스트에서도 봤던 건데 팝이라는 걸 하면은 규빈에 있는 점수를 꺼내고 동시에 규빈에 있는 거는 삭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규빈에 49, 한의에 80, 그 다음에 흰에 이제 99점을 넣은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규빈의 점수를 이제 팝시키면은 얘가 이제 규빈의 점수가 49가 출력이 되면서 동시에 그 결과에는 규빈의 점수가 이제 사라지게 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리스트였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은 리스트는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규빈에 49, 한의에 80, 흰에 99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어 있는 리스트 형태가 있는데 규빈의 점수를 이제 삭제하려고 한다면은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코, 네임, 그 다음에 스코어, 인, 리스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if 네임이 규빈이 아닐 때만 요거를 이제 멤버로 받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삭제가 되겠지. 그렇죠? 어렵죠? 그래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죄송합니다. 표적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자 요렇게 되면은 그냥 원래 있는 리스트 그냥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LST이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멤버로 받고 두 번째 원소를 멤버로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렇죠? 요거하고 똑같은 코드는 얘가 됩니다. 그렇죠? name score name score 그치? 근데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언제 name이 규빈이 아닐 때만 왜냐면 규빈을 내가 빼고 싶은 거잖아. 요거일 때만 요거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연산은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 할 때는 뭐 더하기 뭐 그 다음에 더하기 말고 뭐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곱하기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연산이 있긴 한데 이게 인이라는 연산 이거 그냥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딕셔너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긴 해. 근데 딕셔너리에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얘가 이제 중요한 게 그 딕셔너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리스트에 대응하는 거, 인 같은 거를 보면은 스트링부터 볼까? 그러니까 A가 GUE, BIN 이 스트링 안에 A라는 스트링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할 때 in을 많이 쓰죠. 그래서 in 이렇게 하면은 A가 이 스트링이 없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게 되고 B는 여기 있죠. B는 여기 있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면은 true가 나오게 되고 얘는 다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플 1, 2, 3이라는 투플을 만들고 1이 여기 있냐? 있죠. 4는 여기 있냐? 없죠. 그래갖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뭐 이것도 중첩된 리스트를 이렇게 억지로 만들었는데 리스트는 이렇게 돼 있고 규빈, 49라는 이제 원소가 여기 안에 있냐라고 하면 이제 true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딕셔너리에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키가 있냐 없냐만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 원소로 있냐라고 이제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규빈이라는 키워드가 여기 있는 딕셔너리에 있냐
이렇게 묻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규빈은 여기 딕셔너리 키 중에 있고, 그렇죠? 한이는 키 중에 있고, 희는 키 중에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 없죠? 여기서 규빈 한이는 이제 true가 나오고 희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거랑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리스트는 중첩 구조가 없이 그냥 쭉 있을 때 그 원소가 그냥 각각 포함되어 있냐라는 뜻이고, 딕셔너리는 1차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제 각 원소가 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페어 중에서 페어는 이제 키하고 밸류가 페어인데 키가 그 딕셔너리에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됩니다. 인 연산자가. 요게 이제 포문에서도 나타나는데 포문이 뒤에 있구나. 딕셔너리 특수 기능을 소개하면은 그 방금 봤던 거 특수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탭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딕셔너리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작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탭이 잘 쳐져서 이 상태에서 점을 누르게 되고 탭을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탭을 찍어갖고 나오는 이러한 이제 함수들을 제가 이제 특수 기능이라고 계속 이름을 붙이고 있죠. 원래 이름은 메소드입니다. 자,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고 한의를 팝시키면 한의가 제거되겠지. 그쵸? 우리 이거 아까 봤던 거. 그래서 한의가 제거되어서 규빈 49만 되어 있는 게 나오고 요거는 get이라는 메소드인데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get하고 규빈이라고 치게 되면은 규빈이라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밸류가 리턴이 돼요. 이거하고 똑같네. 그쵸? 그쵸? 얘하고 얘는 똑같죠. 그래서 get 메소드를 쓰면은 그냥 요게 수행되는 거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되게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에러가 났었죠. 키 에러가 났었는데 get을 하게 되면은 키가 없을 경우 그냥 아무것도 리턴을 안 해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이제 리턴해주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되게 미묘한 차이점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하고 아이템즈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써요. 말 그대로 키는 뭐냐면은 어떤 딕셔너리에서 키만 뽑아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밸류는 뭐냐면은 어떤 딕셔너리에서 밸류만 뽑아갖고 리턴해 주는 거고, 아이템은 키하고 밸류의 페어 쌍을 뽑아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말이 필요 없고 보면 돼요. 자,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고 내가 여기에다가 키 이렇게 하게 되거든. 여기 키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리턴해져요. 요거 타입은 뭐지? 잘 모르겠죠? 이거 타입이 되게 이상해요. 저장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키 물음표를 찍어보면 타입이 나오는데 이게 리스트가 아니고 뭐 딕셔너리 키 뭐 이런 새로운 타입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이거를 키들을 뽑아갖고 리스트로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키만 뽑아갖고 리스트화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키를 뽑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밸류를 뽑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49하고 80에 해당되는 이제 밸류만 뽑히게 되고 이것들도 리스트화 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리스트라고 형태 변환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즈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키하고 밸류의 쌍 페어가 튜플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내가 리스트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원소가 규빈, 49라는 투플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원소가 이렇게 페어로 한이, 80이라는 투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형 투플이니까 투플로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중첩된 투플 형태가 리턴이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면 키라는 거를 저장하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타입을 찍어보면 되게 이상한 타입이 되지만 내가 이거 리스트화 시키면 우리가 딕셔너리들을 뭐 리스트로 만드는 그러한 문법을 이제 구현할 수 있고 밸류도 마찬가지고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거 했던 거예요. 여기부터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포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문을 돌리게 되면은 일단은 쉬운 거부터 딕셔너리하고 이렇게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다시 좀 선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내가 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키가 이제 규빗하고 한위에 대응하는 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포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 K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고 PRINT K라고 하면은 이렇게 규빈하고 한이가 각각 출력이 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 있는 코드하고 지금 똑같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할 건데 여기 키 있죠? 얘를 그냥 삭제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그냥 그 자체로 포문에 돌리면은 그냥 여기에 키만 계속 받아가지고 포문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요거는 이제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좀 더 명시적으로 쓰려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그 자체도 이제 포문에 넣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i를 제가 k로 방금 바꿨죠. 그 자체를 넣게 되면 이제 밸류가 삭제되고 그냥 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테이션 좀 바꿔가지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는 딕셔너리를 나중에 우리가 잠깐만 다시 얘하고 지금 얘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하고 얘는 거의 그냥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리스트 이렇게 하고 요거를 하게 되면은 키만 나온다고 했잖아. 그쵸? 근데 얘하고 얘는 비슷한 거라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키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딕셔너리를 내가 리스트로 바꾸게 되면은 밸류는 날아가게 되고 여기 있는 키만 바뀌어가지고 리스트화 됩니다. 요거는 뻔하죠. 딕셔너리의 밸류를 뽑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규빈이랑 한위에 해당되는 점수들이 뭔가 이제 리스트 비슷한 거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V라는 거를 이제 리턴하면 49하고 8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규빈하고 49라는 점수, 그 다음에 한이하고 80이라는 점수가 이제 페어로 나오게 되죠. 여기는 이제 다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했지 하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딕트하고 아이템즈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페어가 나온다 했죠. 키하고 밸류에 이제 페어가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페어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여기 i에 대응되는 게 지금 얘가 되거나 얘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키하고 v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키만 출력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v만 출력이 되고 키 컴마 v를 하게 되면은 키 컴마 v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딕셔너리에 내가 키도 포문으로 그냥 쭉 뽑고 싶고 밸류도 뽑고 싶으면은 키 컴마 밸류로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예제입니다. 방금 했던 예제예요. 요거를 그냥 되게 이제 단순하게 좀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그 스트링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스트링으로 만들게 되고 여기다 이제 포맷 하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GUE BIN 이렇게 하고 요 숫자에 있었죠. 49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자리에 규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이제 49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이 80을 하게 되면은 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지. 그렇죠? 포, 키, v, 인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prin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좀 더 이제 보기 쉽게 하면은 여기 키는 이제 네임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이제 스코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가 딕셔너리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 중요해요. 이 딕셔너리를 잘 응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 굉장히 좀 사골같이 우려먹을 수 있는 예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그냥 딕셔너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제 키만 뽑아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키만 뽑아내고 싶으면 이제 규빈, 한의로 포함된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는 거고 그냥 제일 이제 간단한 거 우리 이제 방금 했던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이제 아이템을 뽑아가지고 이제 페어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키만 뽑아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냥 키를 뽑고 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냥 얘 자체가 이거니까 이거를 리스트화 시켜.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쵸?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 등등. 아무튼 어떠한 방식으로든 키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풀이 막 1, 2, 3, 4 썼는데 아마 그냥 거기 있는 거 몇 개 빠졌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다 뽑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밸류만 뽑아내고 싶어요. 밸류만 뽑아내고 싶다. 이것도 비슷하겠지. 제일 쉬운 거 일단 여기에서 포 키하고 밸류를 그냥 페어로 만들어 버리고 이거를 그냥 다 뽑아내는 게 일단 속편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밸류를 내가 뽑고 싶으면 V라고 치게 되면은 이렇게 밸류만 뽑히게 되고 얘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바로 리스트화 시켜도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키가 나오지. 그냥 돌리니까. 근데 이 딕셔너리에 키로 그냥 검색을 해서 걔를 원소로 받아요. 그럼 밸류가 튀어나오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가 되면은 얘도 되겠지. 또 그냥 굳이 쓰면은 여기에서 이제 끝에 이거도 되겠죠. 등등등등. 거의 있을 거야.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가 중요해요. 자, 이거 되게 이제 빈번하게 마주치는 예제일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런 바꿔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ABCD라는 이제 스트링이 있어요. 곱하기 2를 하는 순간 이 스트링은 ABCD하고 ABCD가 반복이 되겠지. 그 다음에 걔를 리스트화 시켜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ABCD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러한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 리스트에서 내가 A라는 값은 100이라는 숫자로 그러니까 벡터들로 바꿔주고 B라는 거는 0100이라는 거로 바꿔주고 C라는 거는 0010이라는 거로 바꿔주고 D라는 거는 0001로 이제 바꿔주고 싶어요. 이러한 이제 변화는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 텍스트 자료 분석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지금은 알 필요 없지만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해요. 되게 많이 쓰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환을 하고 싶어요. 그냥 A가 들어가면 이렇게, B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규칙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들어가서 출력으로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소를 1000, 그 다음에 B는 0100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쓰면 좋겠다는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요런 딕셔너리를 만들어요. A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를 A라는 게 들어가면은 1000이 나오고, 그다음에 B라는 게 들어가면 0100이 나오고, 그다음에 C가 들어가면 0010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쓴 겁니다. 요거를 잠깐 한번 해보세요. 그 출력 결과는 그 여기에서 A 대신에 1, 0, 0, 0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애들이 이제 출력되도록 하면 되겠죠. 요거를 그래도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뒷문제를 좀 할 수 있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는데 한 35분 정도 까지 약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코드 쉽긴 하거든요. 이걸 치는데 시간이 걸리겠구나. 네, 이거 드래프트에 없죠, 이거. 있나? 있어요? 그래요? 해보세요. 드래프트를 올려놓고 막 조금씩 이제 수업하기 전에 바꾸거든요. 준비하면서 바꾼 문제인지 아닌지. 그래도 풀려는 사람이 있구나. 보통 기다리던데 35분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내가 A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이런 값이 이제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리스트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 0을 하면은 A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해도 얘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쵸? 요거를 좀 응용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리스트에 있는 거를 쭉 돌려가지고 L이라는 거로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있는 L은 A라는 문자열이 됐다가 B라는 문자열이 됐다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이 문자열을 어디에 그냥 마치 입력처럼 넣으면은 딕셔너리에 입력처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약간 가독성을 있게 하면은 뭐 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도 좀 읽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딕셔너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딕셔너리로 만드는데 지금 딕셔너리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은 A라는 거를 딕셔너리에 넣게 되면은
0, 1, 1, 0, 0, 0 이런 식의 이제 문자가 출력으로 나오잖아. 그래갖고 여기 있는 A를 어떠한 함수의 입력으로 생각하고 얘를 마치 이제 출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X로 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놔도 뜻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두 번째 예제가 까다로운데 얘를 다시 바꿔요. 얘를 다시 요거를 A로 바꾸고 요거를 이제 B로 바꾸고 이러한 예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까다로운데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만들어져 있는 딕셔너리죠. 그 다음에 리스트는 여기는 출력 결과를 제가 그냥 그대로 리스트로 다시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리스트의 이제 0번째 요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놓을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1, 0, 0, 0 이런 애가 들어가 있죠. 얘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A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건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A로 바뀌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요거에 있는 규칙을 보고 A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for key in dictionary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키를 하게 되면 이제 A, B, C, D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이제 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은 코드가 되고 내가 만약에 V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밸류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내가 X하고 Y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Y에 해당되는 애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변환을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Y가 언제일 때만 L일 때만 내가 원소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누구를? Y가 아니고 X를. 그럼 A가 나오죠. 그쵸? 이거를 만약에 L을 내가 이렇게 잡으면 A가 나오게 되고 L을 내가 이렇게 잡게 되면 얘는 B가 나오게 되겠지. 그쵸? 요거를 다시 어떤 애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쵸? 왜 또, 왜. 그쵸? 여기까지는 몸풀기였고, 그 다음에 요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랑 지금 뒤에 있는 응용이랑 되게 괴리가 많이 느껴지죠, 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되게 잘 숙지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풀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약간 응용되는 게, 그러니까 왜 이런 자료형을 만들었는지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냥 깨지면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쉽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익혀놨다가 나중에 순간순간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런 리스트가 있어. 딸기, 사과, 바나나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쭉 있고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니까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 카테고리를 내가 몇 개로 압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갖고 그 뭐 피파 이런 게임 같은 거 있거든요. 축구 게임 같은 거 있으면은 포지션이 뭐 중앙 미드필더, 중앙에서 약간 왼쪽 미드필더 막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포지션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중앙 미드필더든 뭐 왼쪽 중앙 미드필더든 아니면 뭐 무슨 윙이든 그런 거는 다 미드필더야. 이렇게 내가 이제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좀 더 이제 좀 덜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변환전에 딸기 사과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내가 그냥 과일이라고 퉁쳐갖고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기차 이런 거는 탈 것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퉁쳐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변환 전에는 이러한 리스트가 있는데 변환 후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서 딸기는 이제 과일로 바뀌어야 되고 과일 그렇죠?
딸기는 이제 과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과도 이제 과일로 바뀌어야 되고, 바나나도 과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맨 마지막에 자동차는 탈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이렇게 변환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싹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매핑을 잘 사용하면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요 예제를 조금 그냥 바꾸면은 여기 있는 두 번째 예제 있죠. 요거를 좀 바꾸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딕셔너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풀겠습니다. 과일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딸기, 과일이 뭐가 있냐? 딸기하고 사과, 바나나 이렇게 있어요.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탈 것은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기차. 자, 일단 이렇게 딕셔너리를 잡아요. 그래서 내가 과일이라는 이제 키가 나오면 딸기, 사과, 바나나 라는 리스트가 리턴이 되고, 그렇죠? 탈 것이라는 거를 이제 키워드로 넣으면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기차가 리턴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입력으로 받는 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DCT에, 그러니까 뭐 과일 이런 거를 이제 X로 넣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Y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러한 리스트를, 그러니까 딸기일 경우에 과일로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for L in list 컴프레hen션 모르면 진짜 지옥이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L은 딸기가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쵸? 그 여기 있는 딸기가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딸기가 여기에 있는 그 과일의 리스트 안에 멤버로 들어가 있다면은 그때는 뭐를 리턴해야 돼? 과일을 리턴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딸기라는 L을, 그러니까 L을 픽스한 다음에 다시 딕셔너리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면은 for k in dict K라고 해도 되고 뭐 X라고 해도 됩니다. 딕셔너리는 이제 X가 입력이 돼서 출력이 나온다는 걸까? 이렇게 포문을 돌리는데, 이 여기에서 L이랑 L이 Y에 있을 때, 그렇죠? L이 Y에 있게 되면은 여기 있는 딸기, L은 지금 딸기가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고, 여기 있는 딕셔너리에 있는 포문에 있는 X는 과일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Y는 딸기, 사과, 바나나 이러한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L이 Y에 있다라는 거는 이 딸기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리스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냐 없냐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우리가 뭐를 원소로 받고 싶어? 딕셔너리에 있는 X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숙제로 많이 낼게요. 헷갈리지? 처음에는 헷갈려요. 자,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는 근데 요 패턴이 있죠. 요렇게 이제 바꾸는 패턴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르게 응용되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판다스에서 많이 할 거라서 지금 이게 딱 저 패턴을 그냥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익숙해지겠죠. 그냥 집합은 내용이 없어요. 여기 진짜 쉽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쉬우면 진짜 쉽다 그래요. 이 기본적인 자료형이 이제 딕셔너리랑 비슷한데, 여기 키하고 밸류 쌍만 있는 게 아니고, 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소들이 이렇게 집합 형태로 말 그대로 이렇게 집합처럼 중괄호로 묶어갖고 이렇게 나열한 게 셋 자료형인데, 요거에 이제 당연히 위시 리스트, 내가 이제 사고 싶은 어떠한 것들을 타입을 찍어보면은 셋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셋이 돼요. 자, 원소로 추출하는 방법. 일단 1차원 자료이니까 원소로 추출하는 방법이 당연히 이제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소로 추출하려고 하는데 일단 집합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집합이랑 자료형을 만들 때 순서가 중요하면 차라리 리스트로 만들고 말지 얘는 그렇게 순서가 중요한 자료형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인덱싱이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인덱스로는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딱 전달해갖고 첫 번째 원소인 노트북을 나는 뽑고 싶어. 이런 식으로 원소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뽑냐? 뽑을 수가 없어요. 원소를 뽑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합은 내가 무슨 원소를 이렇게 보여달라는 기능을 위해 갖고 만들어진 자료형이 아니에요. 딱히 이제 집합으로 뭔가 만들었는데 그 집합에 내가 뭐 예를 들어 키로 접근한다. 노트북이라는 원소로 뽑아줘 하면 내가 노트북을 쳐야 되잖아. 그럼 노트북이 나오겠지.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원소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러한 기능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쓸만합니다. 이거는 그 노트북이랑 이제 데스크탑을 내가 이제 갖고 싶은데 내가 이 위시리스트라는 집합을 만들었어요. 이 위시리스트라는 집합에다가 아이패드도 생각하니까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있으면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가 돼요. 아이패드가 마지막에 추가되진 않아요. 얘는 애초에 순서는 상관없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추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위시리스트라는 거는 어떤 내가 뭐 그 사고 싶은 것들의 모음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잘 모르겠고 거기에 내가 이제 넣고 싶은 거를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하는데 내가 이전에 있던 거, 이전에 위시리스트에 있던 거를 그냥 중복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노트북도 필요해. 그리고 노트북을 딱 추가를 했는데 원래 리스트라면은 데스크탑 노트북이 있는데 아이패드가 추가됐고 노트북을 한 번 더 추가하면은 노트북이 똑같은 원소로 또 있겠지.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중복해서 추가된 거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노트북이 겹치지 않게 그냥 이전이랑 추가한 상태랑 똑같이 됩니다. 왜 우리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집합 뭐 A, B, C, D 이런 원소 있으면 D가 이렇게 두 번 있을 수 없잖아. 집합의 정의상. 그렇죠? 이런 것처럼 집합은 이제 같은 원소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위시 리스트라는 거야 되게 이제 막연한 집합을 만들고 거기다 뭔가 추가한다. 이런 느낌으로 할 때 편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삭제를 할 때도 좋아요. 내가 위시 리스트라는 게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제 노트북은 이제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어. 갖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이제 리무브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삭제가 돼요. 그리고 연산은 일반적인 집합 연산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원소에 대한 포함 관계. 그러니까 이런 집합을 만들고 노트북이 이러한 위시 리스트에 있냐? 하면 이제 true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차라리 원소를 뽑는데 이게 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여기에 없는 뭐 에어팟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냐라고 하면 이제 false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또 추가를 해주면 되고. 교집합, 합집합이 이제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 내가 갖고 싶은 거 말해봐. 다음 주까지 생각해. 이렇게 딱 말했는데 첫 번째 날은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을 갖고 싶었고 두 번째 날은 잘 모르겠는데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 그럼 내가 이제 날마다 갖고 싶은 거를 다 집합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합집합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갖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 합쳐지게 되겠지. 그렇죠? 이러한 기능이 이제 되고 뭐 얘가 합집합이 되고 교집합도 되고 차집합도 되고 뭐 이제 그 대1에서 2를 뺀 거, 2에서 1을 뺀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잘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는 것도 정의가 돼요. 아이씨 끝났네. 이거는 내가 거기 스트레스 받는 거죠. 네, 그만하겠습니다.